미국하고 중국이 경제 전쟁을 하면 이미 싸움이 시작됐죠. 미국도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미국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호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쟁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는 암울합니다. 중국 공산품은 한국과 경쟁을 했고 이제 대한민국을 제쳤다고 봅니다. IT, 정보 기술을 넘어서 이제 인공지능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난 1월 20일경 딥시크라는 신기술을 전 세계에 개방하면서 미국 AI 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과 경쟁해서 미래 먹거리인 시장에서 밀려버리면 한국 경제는 발전은커녕 추락할 겁니다. 중국 공산주의는 지금도 종교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중국에서 선교 행위를 하는 선교사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입니다. 교통사고로도 죽이고 정말로 알게 모르게 공안들이 데려다 죽이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 신부들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저는 들었어요. 이런 중국에게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는 천주교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시국 특강 6번째 비상계엄 선포와 대한민국 경제의 비애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7년 생활을 했습니다. 신학교 7년 생활할 동안 스승 신부님이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 두 가지를 꼭 병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성서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세상을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신문만, 세상에만 몰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끔, 아니, 신부가 종교 얘기만 하면 되지, 뭐하러 정치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관여하냐 하는데, 문제는 내 교우들이, 내 사랑하는 교우들이 성당에서만 삽니까? 어디서 살죠?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성당에서도 살지만 세상에도 살아요. 그러면 신부가 성당, 세상은 전혀 모른 채 성당 얘기만 한다면, 복음 얘기만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사목이 아니죠. 양떼를 푸른 풀밭에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군인을 투입해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정부에 반대되는 언론인 체포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는 제가 이 씨가 굉장히 강렬한가 봐요. 다른 분이 윤석열 씨라고 그래도 별 말이 없는데 내가 윤석열 씨, 제가 워낙 발음이 좀 아주 분명하고 똑똑합니다. 윤석열 씨는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총 한 방 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금 상황이 마치 호수에 떠있는 구름을 쫓는 기분이라며 허풍 떨지 말라고 항변하지만 이 2달 동안 대한민국이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까? 두 진영으로 갈라져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을 장사가 안 돼서 닫고 길거리의 상점들은 텅텅 비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안양역이 굉장히 번화한 거리입니다. 제가 거기서 1년 동안 보좌 신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가 막힌 중앙 상가에 나라 경제는 올스톱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발빠르게 미일 정상회담 미국으로 쫓아갔어요. 1조 달러를 대미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1조 달러면
하나로 1456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조, 670조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3배에 관련된 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그럽니다.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고 방위배 2배 증액을 약속하면서 일본 경제의 실리를 추구하겠다고 미국으로 뛰어갔습니다. 일본은 군비 증강 좋아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군비 증강을 막았어요, 일본. 기시다 총리는 트럼프를 이용해서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합니다. 트럼프는 무기 팔아서 좋고, 일본은 무기 사서 군사력 강화해서 좋고, 트럼프 집권으로 국제 정세는 소용돌이 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 어떤 대체도 할 수 없이 정치인들과 경제부총리, 정말 답답한 부총리죠. 군인들은 헌법재판소와 국회를 들락거리며 내 탓이니 네 탓이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느니 모른다는 말로 온 국민을 증언을 거부한다라는 말로 온 국민을 가슴 답답하고 분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수출이 홍콩을 포함해서 33%입니다. 미국은 20%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 2024년은 통계가 좀 바뀔 거예요. 중국이 줄어들고 미국이 늘어납니다. 2024년 하고 올해는 중국 경제가 폭망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경제가 미국 수출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경제 전쟁을 하면 이미 싸움이 시작됐죠. 미국도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미국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호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쟁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는 암울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정말로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 태극기 부대원들이 제게 악성 댓글을 올릴 때 이 대한민국을 중국과 북한에 넘길 생각이냐고 따지고 비난을, 처음에 저는 그게 무슨 글인지 몰랐어요. 무슨 소리지 이게? 왜 내가 대한민국을 중국에 넘기지? 왜 북한에 넘기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지? 그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댓글이 무슨 뜻인지. 근데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한민족 역사 반만년 5천년입니다. 이 한반도는 남한만 약 11만 제곱킬로입니다. 남북 하나 합치면 23만 제곱킬로미터죠. 북한이 우리보다 땅은 더 넓습니다. 중국이 960만 제곱킬로미터보다 미터로 우리나라보다 95배가 커요. 우리 남한 95배만큼 큰 나라예요. 제가 지금은 중국을 잘 가지 않지만 굉장히 실망스러운 나라예요. 한번 옥수수 심양 쪽에 한번 옥수수를 가는데 5시간 내내 옥수수 밭이에요. 얼마나 나라가 크면은 러시아는 우리나라보다 170배 큰 나라입니다. 지금 전쟁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자원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98배 큰 나라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다닌 나라는 미국이죠. 다녀볼수록 이 거대한 미국 대륙, 그 전체 대륙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가꾸었는지, 프론티어라고 그러죠. 개척 정신이 정말 얼마나 대단했는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4배 큰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강대국에 끼어 있어요. 이 큰 나라에 끼어 있으면서 끝없는 꽃놀이패로 정치와 경제의 놀이객감으로 고통을 받는 한반도입니다. 우리가 중국 편을 들면 미국이 우리를 되씹고, 우리가 미국 편을 들면 중국이 되씹습니다. 러시아도
북한 지금 전쟁 파견하고 그러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우리를 가장 잘 이용해 먹고 이득을 취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인 대한민국은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데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고려시대 때도 그랬고 삼국시대 때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비상계엄 선포라는 엄청난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국제 정세에 제대로 대체할 여유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 경제 경쟁과 또 할 수만 있다면 경제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방향이 달랐어요. 내국 국민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경제 전쟁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 후폭풍으로 온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이제 한남동은 이제 대통령이 없어졌으니까 없어졌지만 그걸 이어서 부산, 대구, 서울 연일 집회하고 정부 요직에 있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10명의 정부 강요와 장군들이 감옥에 갇혀 연일 국회로 헌법재판소로 들락날락 하면서 취조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고 정부 정책 시행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변명하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 영국과 이스라엘은 한국 여행 자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보낼 수 없다. 국민들 비상계엄 선포한 나라에 이게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태국, 우리보다 훨씬 $10,000도 안 되는 태국은 한국 돈 원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하고 난 뒤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원화를 받는 나라는 놀랍게도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비상계엄을 통해서 아니 국회에다가 창문을 깨고 문을 부시고 군인이 진입하는 나라에 어떻게 그들은 우리나라 속사정 모릅니다. 그게 외신으로 보도되는 것만 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우물 안 개구리, 빛 좋은 개살구 모양으로 정말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쌍수를 들고 환영할 나라는 중국과 북한입니다. 물론 일본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중국은 지금 미국과 경제 전쟁과 부동산 위기로 경제가 폭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중국 공산품은 한국과 경쟁을 했고 이제 대한민국을 제쳤다고 봅니다. IT, 정보 기술을 넘어서 이제 인공지능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난 1월 20일경 딥시크라는 신기술을 전 세계에 개방하면서 미국 AI 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과 경쟁해서 미래 먹거리인 시장에서 밀려버리면 한국 경제는 발전은커녕 추락할 겁니다. AI 기술이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좋았는데 지금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는 6위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이 상태가 우리나라 정책이 이렇게 멈춰 있다면 10위 밖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10위 밖으로 떨어지면은 우리나라는 미래 먹거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신을 못 차리면 잃어버린 30년을 지내고 있는 일본을 쫓아 따라갈 것이라고 하고 이미 앞으로 10년 동안 경제 발전을 못할 것이라는 예측과 통계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3년 연속 1%대 경제 성장을 1%대는 경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나라가 이 규모를 경제 규모를 지금 원래 2022년에는 세계 9위 10위였는데
작년에는 13위로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중국을 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예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최고의 대한민국 1인입니다. 물론 북한의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갖다 바칠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저에게 종북, 좌빨이라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30년 전인 1995년, 96년, 97년 대폭우, 그 다음에 대가뭄, 환경 파괴로 인한 고난의 행군을 벌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때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하고 발이대기 황석영 씨 정말로 그 글 잘 썼어요. 황석영 씨의 발이대기라는 소설을 읽어보면은 아주 얼마나 북한이 고통스러운 나라인지 잘 표현을 했습니다. 먹을 것도 전기도 물도 자유도 없는 나라에게 이 아름답고 풍요롭고 자유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에 사는 내가 종북? 북한을 추종한다? 좌빨이다? 좌파다? 빨갱이다? 이거는 정말로 가당치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중국 싫어하고 북한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저에게 종북, 좌빨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제가 전부 다 캡처를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나하나 제가 해명하려고 합니다. 싸움을 거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종북, 좌빨이라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똑같은 사람이 10개, 20개를 동시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론으로 댓글을 올리는 분들, 정중하게 올리는 분들은 제가 지우지도 않고 그분들 캡처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쌍소리를 올려놓고 욕을 하고 정말 인간 이하의 글을 쓰는 분들은 제가 만천하에 이름을 공개할 것입니다. 한민족과 한반도는 5,000년 동안 중국에 시달려왔고 늘 핍박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이 시작한 개혁, 개방, 이때 까만지든 하얀지든 상관없이 쥐만 잡으면 된다는 얘기로 시작해서 1992년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요때 완전 개방을 하면서 경제 기반을 다졌고 2001년에는 WTO 가입하면서 미국과 세계를 주도하는 G2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WTO 가입한 바람에 대한민국이 중국에 엄청 수출을 많이 하게 되었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중국 때문에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발판이 되기도 했고 이제는 중국에 우리가 끌려가는, 딸려가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고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한 중국은 대한민국을 억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에게 이 자유로운 나라를 넘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 이래 통일된 국가가 된 중국은 늘 한민족을 침략했습니다. 지금 시대도 중국은 통일된 상태를 100년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10년경에 이제 공산당이 나왔고 통일을 이제 국민당을 내보내고 공산당이 되고 거의 100년 동안 통일 국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언제든지 한반도를 침략, 정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에 이 소중한 나라를 갖다 바친다는 정치 이슈를 내걸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귀한 자유민주주의를 중국 공산주의에 갖다 바치려는 바보 같은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천주교 신부인 제가 대한민국을 중국에 갖다 바치려는 수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중국 공산주의는 지금도 종교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중국에서 선교 행위를 하는 선교사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입니다. 교통사고로도 죽이고 정말로 알게 모르게 공안들이 데려다 죽이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 신부들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저는 들었어요. 이런 중국에게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는
천주교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반도 5,000년 역사를 보면 중국은 우리 민족을 끝도 없이 괴롭혔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에 통일된 한나라의 침략을 받아 망합니다. 유방이 항우를 물리칠 때 마지막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사방이 그리운 초나라 노래만 부른다 해서 군인들이 전부 다 칼을 내려놓죠. 이때 사면초가, 사방 전추가 초나라의 노래라는 말이 나오고 한나라 유방이 항우장사, 산도 들었다 놨다 한다라는 항우장사를 물리치고 중국을 통일한 때가 기원전 202년이었고 그 뒤 거의 90년이 지난 뒤 한반도 고조선을 침략해갖고 무너뜨립니다. 지금 중국이 통일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며 한반도 역시 원래 자기네 땅이라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나라에 이어 등장한 수나라는 기원 후 589년 중국을 통일한 뒤 이번 9년 만인 598년 고구려 공격에 났습니다. 이후 수나라는 614년까지 4차례 고구려 원정에 나섰으나 결국 실패합니다. 이때 영웅 을지문덕 장군이 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을 하고 피해달라는 수나라 군들 끝까지 따라가요. 마지막까지 다 죽입니다. 왜? 이렇게 죽여야지 다시는 우리나라를 고구려를 엿보지 못한다고. 저는 그 을지문덕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하면서 이순신 장군 역시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마지막까지 다 죽여야 된다고. 그래야지 외놈들이 다시는 침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갖고 거의 400년 동안 거의 넘나 보지 못했던 것. 물론 일본의 사정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아마 이순신 장군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나라를 이어받은 양귀비의 이야기를 탄생시킨 당나라는 624년 대륙을 평정하고 난 다음에 당태종 이세민이 21년 뒤에 1645년 그냥 645년 고구려 침략에 나섭니다. 이때 유명한 안시성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네 나라들과 통일되고 나면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반도를 침략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통일된 지 100년이 지났어요. 이 동북공정이라는 말이 그냥 생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서로 내부 총질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족이 아닌 이민족 왕조이긴 하지만 징기스칸의 원나라는 1206년 건국 이후 중국 대륙을 쥐고 난 다음에 100년 후인 1231년 고려를 침공했고 100년, 150년 동안 고려를 지배를 했어요. 청나라 역시 1616년 청나라 전신은 후금이죠. 여기 거란, 만주 이게 막 섞여 있어요. 형성하면서 1636년, 7년 병자호란을 일으키고 한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수모를 겪죠. 그리고 우리 민족 50만 명을 청나라로 끌고 갑니다. 이런 중국 공산주의 국가에 이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을 갖다 바친다는 주장을 하는 태극기 부대원들은 한심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6.25 전쟁 때 100만 명 대군을 파병해서 압록강까지 진격하고 연합군을 몰아낸 한국 통일을 저지한 마오쩌둥 이하 중국 공산당을 저는 아주 싫어하고 그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철저한 동맹국입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남한은 이미 북한의 흡수 통일을 되어 지독한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았을 것이고 저에게 하느님을 믿는 신앙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두르는 분들 저는 촛불 아닙니다. 저는 예수당입니다. 성조기가 그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수도 없이 저뿐만 아니라 조금만 자기 정치 색깔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종북, 좌빨이라고 그리고 빨갱이라고 몰아세우는 태극기 부도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종교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북한 빨갱이들을 왜 내가 따르고 종북, 빨갱이입니까?
저는 종교의 자유를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미국에 감사하는, 또 제가 워싱턴에 우리 한국 참전 기념 용사비가 있어요. 그 공원을 가보면요, 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미국 참전 용사한테 감사합니다.